화공 이야기. 옛날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그림을 매우 잘 그리는 화공이 살고 있었어요. 화공의 그림 실력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감탄하며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그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그 마을에서 손꼽히는 절세미인이었죠.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왔고 화공과 함께 검소하게 살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누구도 그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어요. 이 사또는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죠. 그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고 권력을 남용하며 백성들을 억압하기 일쑤였어요. 사또가 부임한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고을에는 미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좀 구경해봐야겠군. 사또는 이방에게 말했어요. 이방은 사또의 말을 듣고 긴장했지만 사또의 비위를 맞추려는 생각에 곧바로 마을의 미인들을 모아 사또 앞에 데려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와도 사또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이방, 너는 이게 미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눈에는 그저 평범한 얼굴들이구나. 사또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방은 당황했지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사또님, 마을 입구에 사는 화공의 아내가 있는데 그 여인은 진정한 절색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화공의 아내이니 상관없다. 당장 그 여자를 보고 싶다. 오늘 밤 몰래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라. 사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명령했어요. 그날 밤 사또는 이방의 안내를 받아 화공의 집 근처로 갔어요. 그때 마침 화공의 아내가 물을 길러 나오던 중이었죠. 사또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넋을 잃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또의 욕망을 자극했고 그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과연 절세기로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도다. 사또는 혼잣말을 했어요. 사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녀는 이미 화공의 아내였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또는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사또는 이방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여자를 당장 포박해 관가로 데려와라. 이방은 주저했지만 사또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결국 화공의 아내는 억울하게 관가로 끌려왔어요.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울며 항변했죠. 사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사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너의 죄는 너의 아름다움이다. 너의 미모가 이 마을을 어지럽히고 남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경국지색이란 죄를 지었다. 화공의 아내는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또님,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사또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을 내밀었죠. 너는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내 첩이 되겠느냐? 화공의 아내는 사또의 의도를 눈치채고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어요. 차라리 저를 옥에 가두십시오. 저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좋다. 저 여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화공의 아내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 소식을 들은 화공은 한 걸음의 관가로 달려갔어요. 그는 아내를 구해내려 했지만 사또는 그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를 모욕했어요. 화공은 깊은 좌절에 빠졌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현실에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밤새 그림을 그리며 아내를 생각했어요. 종이에 그린 것은 그가 평소 아내와 함께 즐겼던 꽃이었어요. 화공은 그 그림을 소중히 다루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이튿날 관가로 향했어요. 화공은 감옥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감옥 창살 아래에 자신의 그림을 묻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묻으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은 땅을 적시며 마치 그의 혼이 담긴 듯 했어요. 며칠 후 그 자리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자라난 줄기는 감옥의 창살까지 뻗어나갔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그 꽃은 마치 화공의 혼이 깃든 것처럼 아침마다 피어났다가 낮이 되면 오므라들었죠. 사람들은 그 꽃을 나팔꽃이라 불렀어요. 화공의 영혼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 이승의 남아꽃이 되어 나타났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화공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동했고 사또의 부당함을 비난했어요. 결국 사또는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 그 고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 권력을 남용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화공의 사랑은 그의 영혼이 꽃으로 피어나 아내를 지키려 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남는다는 교훈을 주었답니다.